다시 마주 앉게 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빅딜 말고도 무엇을 더 주고받을지 관심입니다. 이번談판으로 북한을 옥죄는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첫 번째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談판이 열리는 하노이에선 구체적인 비핵화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사정으로 확실한 시간표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2시간여 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만납니다.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나 환담을 하고 1대1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역시 관심은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빅딜 성사 여부지만 이것 외에 더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정창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 잠시 후면 이곳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이 비핵화 관련 어떤 수준까지 양보할지, 미국은 어떤 수준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을지가 핵심인 겁니다. 일단 빅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시나리오가 관측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대북제재 해제인데 지금 네네. 미국 분위기로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경협 중에서 금강산 개성인데 개성보다 쉬운 금강산 정도 선. 이에 더해 플러스 알파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뭘까? 북한은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여행금지국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 일가에 대한 블랙리스트 해제 등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 등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든 핵무기 폐기에 앞서 북한이 미래 핵을 만들 수 있는 핵공장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 이후 대북 제재가 얼마나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문가들은 그 첫 단추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경협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의 체제 보장 조치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제재 완화는 북한의 절실한 요구사항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언급한 만큼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두 사업을 상응 조치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말한 바 있고 두 사업 모두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질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이 최우선으로 꼽힙니다. 개성공단 재개와는 달리 관광은 유엔 제재 규정에도 제외돼 있어 미국과 합의만 된다면 바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정은이 금강산을 포함해 원산 등지에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금강산을 물꼬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관광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가 없어요.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거는 미국하고 협의만 잘 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어요. 11년간 막힌 금강산 관광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미는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교차하는 시간표가 나온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불식될 텐데요. 북한보다는 미국의 사정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표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70년 만에 북미 정상이 만나 이뤄낸 큰 진전이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지난 합의에 이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합의 내용의 전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전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초기 이행 조치 정도만 합의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그 기대에 또 못 미치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에 대한 국제 검증을 실시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수순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상호 연락관 교환입니다. 이는 북미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로 빈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종전선언과 함께 적어도 북한에게 절실한 경제 도약의 시발점이 될 대북 제재 완화라는 문구 정도는 들어가야 북한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미가 서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짤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일정표가 함께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그 절대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은 이런 비핵화 조치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 이 의회와 행정부의 각각 권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런 그 이 상조치를 북한과 미국이 각각 비핵화와 상응 조치 시기를 과제별로 교환해야 시간표를 짤 수 있는데 국회 비준 등이 필요한 미국은 언제 어떤 상응 조치가 가능한지 북한에 약속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빠른 속도로 베트남처럼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모델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당근책이란 판단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시작된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자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북한이 베트남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both felt very good about having this very important summit in Vietnam because you really are an example as to what can happen with good thinking. And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I want to thank.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이라는 전제. 그는 트위터에도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며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재력이 굉장하다며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강조의 의미로 굉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어썸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 친구로 부르며 각별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모델을 특별히 또 강조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외국 자본 유치라든지 수출 확대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베트남 모델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과감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앞서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내일 합의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여러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은 내일 하노이 선언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이규진 보도본부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경제 제재 완화 내용이 많이 담길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2시간여 뒤죠. 현지 시간으로 6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8시 30분에 소피텔 하노이 호텔에서 만나 30분가량 단독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1시간 반 동안 친교 만찬을 하게 되고요. 내일 28일 오전에는 두 정상 간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이 이어진 뒤에 오후에는 회담 결과를 담은 하노이 선언에 서명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무슨 내용이 담길지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변 핵 폐기와 사찰, 금강산 공항과 개성공단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인이라고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몰 딜이나 빅 딜이 아닌 미디엄 딜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스몰 딜은 영변 핵 폐기와 사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빅 딜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 전 장관은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연락사무소 정도까지 합의하는 미디엄 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특히 정 전 장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사실상 불가역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큰 진전은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에서는 현재의 모라토리움을 지나 동결 합의로 북한의 NPT 재가입과 IAEA 핵사찰, 신뢰회복 후 완전한 비핵화 3단계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즉, 핵 동결과 사찰에 합의하는 선에서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나눠보면 과거, 현재, 미래 핵이 있는데 과거 핵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폭탄을 말합니다. 현재 핵은 생산해 놓은 핵물질, 그리고 미래 핵은 핵시설, 공장 등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은 이 중에 미래 핵을 없애자는 것으로 핵동결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추가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 핵을 없애는데 합의한 뒤에 차차 현재 핵과 과거 핵을 없애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핵 동결이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정상이 영변 핵 폐기와 사찰,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합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건데, 이 사안들을 합의를 하더라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북한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수순을 착실히 밟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개발과 정상국가를 위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속내가 뚜렷해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인데요. 아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고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 쉴 새 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태도를 보였던 미국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쪽의 반발도 매우 거셉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미 의회에 법안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우려한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국 내 소위 반트럼프 여론의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회담 딴지 걸기가 심하다면서 이른바 미국 동부의 언론이나 학자들,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은 트럼프가 잘 되는 게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 내 의회와 여론의 반대가 강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제대로 이행할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핵보유국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논의된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장 속에는 사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못마땅해 하거나 딴지를 걸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과거 매우 강했고 이게 레드 콤플렉스, 즉 좌파 때려잡기의 근거가 되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그러니 북미 관계를 바꾸지 말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그대로 두고 북한을 고사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체, 또 네오콘, 일본 등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김정일 전 위원장은 남한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같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의제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핵동결이 되더라도 핵보유국 인정 아니냐는 주장 역시 매우 수구적인 편협한 반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을 절대 악으로 놓고 핵동결을 하면 결국 핵보유국 인정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이는 지금 상황을 동태적, 즉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태적, 즉 정지 화면을 보듯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이번에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국제사찰로 검증을 한 뒤에 그 다음 단계인 현재 핵물질과 과거 핵무기를 없애는 순서로 나아갈 예정인데 이런 과정이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약속과 행동을 바꿔버리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남는 선택지는 단 하나, 전쟁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시장경제 도입과 경제개발은 불가능해지죠. 김정은 정권의 몰락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주고 평화와 경제개발을 얻으려 나선 것인데 이를 중도에 바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핵보유국 인정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오판하거나 의도적으로 지금 이 판을 깨고 싶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진 보도본부장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귀재, 월가의 신화로 불리며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서울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며 한국 시장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짐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당분간 한국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get into a fight, so something good will come out, and that will make people happier for a while. You know, good news is coming out of China, good news is coming out of Korea, so markets will be happy for a while. 로저스 회장은 특히 중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완화에 더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중 관계와 북미 관계가 모두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역시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증시가 9주 연속 오르는 이례적인 강세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이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re coming to a time where there's going to be a correction. We're also coming to a time where we're coming to the end of the bull market. The bull market's been going on for a long, long time. We don't have that much longer to go. 로저스 회장은 북한 투자와 관련 여전히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5년, 10년의 미래까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만큼 여전히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에 방문한다는 소식은 오보이지만 가능하다면 북한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달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조금씩 다듬어 왔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는 노사 갈등으로 반복되던 파행을 줄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30년 만에 바뀝니다.
27명의 노사 공익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문가 9명으로 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돼 최저임금 심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정해 결정위원회로 넘기면 총 21명의 노사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공익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심의 구간을 정하고 상시적으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강됩니다. 기존 지표인 근로자 생계비와 소득 분배율, 노동 생산성 외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 상황, 사회 보장급여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경제 상황 등 다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한 노사 참여가 강화돼야 하며 기업의 지불 능력이 포함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1명 이하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라며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인구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의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1명 미만인 곳은 없어 압도적인 꼴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약 18,000가구로 전달보다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택 분양 시장이 가라앉은 가운데 조선업 등 지역 기반 산업 쇠퇴 등으로 특히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경상도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의 전체 미분양은 5만 8천여 가구를 기록한 전달과 비교해 약 0.6% 증가한 5만 9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10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새벽까지는 오다가 그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으로는 나서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은 점점 풀리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 지역과 전북, 그리고 강원 영서는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전국은 오전까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12도, 춘천과 대전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와 강릉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전주 4도, 부산은 8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인 금요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